여의도 토픽 시간입니다. 그래도 어제 반등 때문인지 증권사들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 시장에 대한 모습 자신감이 조금 넘쳐 보여요.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지수 상승도 반기는 모습이고요. 어제 잠깐 쉬었던 코스닥 시장 역시도 건강한 필요한 숨고르기 정도였다라는 판단이 우세한 듯 싶습니다. 자, 그 같은 자신감 종목 선택에서도 보여주게 될까요? 증권사들의 신규 추천 종목 더불어 추천 제외 종목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신규 추천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증권사 신규 추천 종목 4종목이네요. 먼저 삼성증권은 SBS 콘텐츠 허브를 추천했습니다. 이유는요, 스마트 기기 보급 확대와 디지털 전환, 또 한류 영향으로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지상파 연합 플랫폼을 통해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VOD 가격 인상으로 실적 모멘텀도 보유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드라마 시청률 상승으로 인한 수출 회복 기대감도 추천 이유로 언급됐습니다. 다음으로 대우조선해양 우리투자증권의 신규 추천주입니다.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이 본격화될 경우 그에 따른 수혜가 초점입니다. LNG 운반선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설명인데요. 특히 여타 조선사와 달리 셰일가스 수출에 직접 관여하며 개발형 사업을 영위하는 점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수혜가 더 크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올해 실적 전망치도 덧붙였습니다. 영업이익 6,55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4.9%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신한금융투자가 2종목을 신규 추천합니다. 먼저 우리금융, 일부 대규모 위험 여신의 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 또 우리금융 민영화 재논의 가능성이 신임 금융위원장의 강한 의지로 더 부각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GS건설인데요. 11억 달러 규모의 터키 정유 프로젝트와 그 외 카자흐스탄 석유화학 프로젝트 등 상반기 수주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올해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도 기대 요인이라고 신한금융투자는 강조했습니다. 자, 4종목입니다만 어제 반등에서 주목을 받았던 두 업종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주와 은행주 얘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조선주의 어제 상승, 유럽 상황에서의 안도감도 있었지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 미국의 셰일가스, 정부에서 추가적인 수출안을 승인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셰일가스 수출에 필요한 LNG 운반선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 운반선을 만드는 조선주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로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될 텐데요. 전체 조선주가 수혜가 아니라 앞서 추천 포인트 보니까 종목별로도 그 안에서 조금 수혜의 강도가 차이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대우조선해양이 조선주 가운데서는 가장 주목을 받았고 상승폭도 가장 컸구나. 일단 이유가 조금 설명이 되는데요. 오늘도 조선주 전체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더불어 그 차별화가 이어질지 여부 상당히 주목되는 포인트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규 추천 종목 보셨고요. 이번에는 추천 제외 종목입니다. 화면 보시죠. 자, 증권사들의 추천 제외 종목 2종목인데요. 먼저 바텍, 삼성증권은 이익 실현 차원에서 편입해서 제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도 있는데요. 우리투자증권이 추천해서 제외합니다. 추천일 이후 안정적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2종목입니다. 워낙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던 바텍이고요. 파라다이스는 조금 그에 비해 좀 주춤했던 것 같아요. 우리투자증권의 추천일이 지난 6일 정도였는데 중국 관광객들의 베팅액이 늘어나고 있다가 포커스였습니다. 이후 주가 한 2만 원과 2만 1,000원대 사이에서 큰 변화 없이 움직였습니다. 추천 제외 포인트에서 수급을 조금 염려했어요.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 동반되거나 아니면 한쪽이 쉬어갈 때 한쪽이 채워주는 식의 패턴의 수급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염려도 함께 포착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오늘 우리투자증권은 아니지만 또 다른 증권사에서 카지노주 가운데 GKL을 또 호실적 기대 요인이라는 평가와 함께 증권사 추천 종목 분석 리포트를 함께 내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카지노 관련 종목에서 2종목의 주가 움직임 오늘 이에 따른 엇갈린 반응을 보이게 될지 여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관련 종목들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객장으로 가볼게요. 오늘 객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오늘 개장 상황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SK증권입니다. 역산 PIB센터의 조윤석 과장 만나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과장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종목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P&E 솔루션입니다. 추천 포인트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P&E 솔루션을 간단하게 우선 말씀드리면 2차전지 쪽 후공정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뭐 특징적인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사이클러 그리고 포메이션 장비라는 그 이름을 붙인 그런 장비들이 생성이 되는데, 그 장비들은 2차 전지 라인을 깔 때 무조건 들어가게 되는 필수 장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두 가지 장비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거의 독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구나 중대형 라인에 조금 전문화돼 있다. 그래서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방 산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스마트 기기의 확대가 당연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전기 자동차의 캐파 확대가 기대가 되는 내년부터 좀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사업 부분에서는 미리 증설 부분을 조금 챙겨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SDI가 그에 맞춰서 발빠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울산 공장 대비해서 약 8배 정도 규모의 캐파 확대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삼성 SDI에 대한 점유율이 50% 정도 되는 P&E 솔루션의 직접적인 매출액 증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의 그런 투자 계획은 치료될 수가 없는 이유가 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BMW 쪽에 전기차 공급이 바로 연출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P&E 솔루션의 고정적인 매출 증대 포인트로 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3년 매출액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 쪽 관련 가이던스가 제시되고 난 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정이 됐었고요. 매출액 550억, 영업이익 80억 정도 추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특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삼성 관련 매출이 조금 급증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창출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삼성향 IT 부품주로 주목받고 있는 P&E 솔루션 8,240원 어제 종가였네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네, 8,200원 정도는 무리 없이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부분이나 아니면 오늘 시가 부분 당연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9,0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조금만 더 멀게 본다면 10,000원 정도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절가는 작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닥들이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손절가 가급적 짧게 보는 모습이 좋을 거라 생각해서 8,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들어봤네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P&E 솔루션 함께 살펴봤습니다. SK증권 역산 PIB센터 조윤석 과장과 함께한 여의도 토픽이었습니다.